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오후 9시 9분. 자, 어, 여러분들, 야, 이게 진짜 저는, 여기에서 숏을 한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봤죠, 그죠? 이렇게 봤고, 이제 1번 관점이 이제 여기 펄스로 봤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번 관점이더라도, 이렇게, 이건 바이낸스 선물 차트입니다. 어, 이렇게 피보나치 찍었을 때 0.618. 그죠? 여기를 여기에서는 진짜 조금이라도 이제 숏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정도라도 숏이 나올 줄 알았던 만큼의 숏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한 방에 도로 여기를 한 방에 뚫어버렸다. 그죠? 네, 여기 618 라인을 그냥 한 방에 뚫어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시드가 물 타고 하다가 네, 박살 났습니다. 어, 시드 박살 났고 여기도 이제 요렇게 삼각형 이렇게 관점 이렇게 있다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보더라도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숏이 나왔어야 된단 말. 삼각형 관점이라 하더라도 여기 삼각형 관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이제 숏이 나왔어야 돼. 여기 요 라인에서. 근데 여기에서 안 빼. 그래서 보면은 뭐 아주 미약 이거 지금 날봉으로 보고 있어요. 날봉으로 보고 있는데 미약하죠. 그죠? 뭐, 깐뭐 빼는 척 하디만. 그죠? 깐 빼는 척 하지만 다시 다 말올. 그래서 저번에 어떤 관점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것 같고 관점을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수정을 하면 안 되는데 1안 2안 관점이 그때 제가 저번 방송 때 1안과 2안 관점이 모두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1안과 2안의 관점이 모두 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했듯이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이나마 숏이 나왔어야 돼. 그 자리에. 이 정도라도 이 정도라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눌렸다가 한 번 더 재차 올리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근데 이거 도로 한 방에 그냥 다 뚫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뭔가 세력들이 의도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의 관점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도저히 확실하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한 개 보이는 관점이 있어요. 이 한 개 보이는 관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라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이 맞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앞으로 꽤나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이 뭐냐면 어, 우선은 여기가 이제 임펄스인 거는 확정이란 말. 여기 이렇게 떨어진 건 임펄스 확정이에요. 요거에 그때 우리가 작은 봉우리 카운트에서 5연장 임펄스 뭐 하여튼 하게 나와. 이게 3파가 5연장 임펄스죠. 이게 이제 3파 5연장 임펄스에 여기도 보면 요렇게 수렴했죠. 수렴하다가 마지막 5파 컨펌을 했단 말. 그래서 보면 저점을 낮췄어요. 저점을 조금이라도 낮췄습니다. 여기 보면 3파보다 5파가 저점을 아주 미세하게 깼죠. 그죠? 아주 미세하게 5파가 이 3파의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파가 이렇게 3파의 끝점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깼다라는 건 뭐죠?
뭔가 밑에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매수 힘이 들어온다는 얘기였죠. 어마어마한 매수 힘이 들어왔다라는. 그리고 날봉상 이런 형태의 꼬리가 이렇게 지금 달려 있잖아요. 날봉상 이런 형태의 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밑에서 수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뭔가 이제 상승을 주도하는 어떤 상승을 주도하는 고래라든지, 그죠? 어떤 고래라든지 개미들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매우 쓸어 담은 거예요, 비트. 여기 여기서 비트를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았고 이제 돈을 써서 이제 올리는 거죠. 비트를 여기서 엄청나게 매집을 한 다음에, 그죠? 여기서 비트를 엄청나게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고 돈을 써서 올리는 거예요. 목표한 가격까지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어떤 고래나 어떤 세력들이 엄청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뺄 때 여기에 FTX 사태가 있었죠. 그죠? 여기 여기에서 FTX 사태가 있을 때, 그죠? 여기도 보면 이제 요렇게 뭐 ABC 요렇게 본단 말이에요. ABC로 이렇게 우선은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미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더라도 미달. 위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파동을 이렇게 쭉 내렸죠. 여기가 이제 그때 이렇게 떨어질 때 FTX 사태가 있어요. 요때 정확히 요때였어요. FTX. 그래서 이렇게 빅쇼트로 꽂아버려. 근데 여기에서 더 빠질 줄 알았더만 여기에서 쓸어 담았다. 쓸어 담고 목표한 가격까지 끌어올린다. 끌어올렸다.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단순하게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추세선 한 개 그어놓고, 그죠? 요렇게 추세선 한 개 이렇게 그어놓고 1차 여기 여기와 여기에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긋고 1차 저항 한번 맞았죠, 그죠? 추세선 저항을 한번 맞았단 말이야. 맞고 제 차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추세선을 돌파할 때 최소한 요 라인에서도 레버리지 실어가지고 트레이딩을 했었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그냥 단순히 파동을 모르더라도 그냥 ABC 1, 2, 3, 4, 5 엘리어트 파동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대추세선 한 개 그어놓고 이걸 돌파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건 이게 뭔가 이제 이 하락의 흐름이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에서 흐름이 바뀌겠구나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더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러면 손절 치면 돼. 손절 라인은 상당히 짧단 말. 손절 라인은 상당히 짧았단 말. 그때 요렇게 뭐 손절 라인 요렇게 해봤자 한 4%, 4, 5% 정도 이 손절 라인들. 그죠? 근데 먹게 되면은 뭐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손익비도 워낙 괜찮은 자리였고, 그죠? 하기 때문에 파동을 모르더라도 그냥 단순히 이런 형태의 대추세만 그어놓고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좀 실어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딩 했었어도 수익이 있었겠다라는. 아무튼 여기가 펄스로 떨어진 건 확실하다라는 거. 그러면 파동의 출발점은 어디에? 임펄스로 끝났어요. 여기 요만큼 임펄스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이만큼 임펄스가 확정이 돼 있는데 이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렸다라는. 여기에서 이게 여기서 이만큼 임펄스인데,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임펄스인데 이게 임펄스인데 이 임펄스를 다 되돌렸다. 이 이후의 반등 파동이 다 되돌렸다라는 거죠. 이 임펄스가 뭔가 파동의 끝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파동의 어, 추세의 저점이었다. 중요한 저점이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올라온 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만큼은 펄스가 아무리 카운팅을 해도 여기서 이만큼 임펄스가 요 부분.
이 부분은 여기가 중요한 저점은 맞다라는 거. 여기가 중요한 저점은 맞는데 이렇게 올라온 파동이 아무리 봐도 임펄스가 안 된다는 거. 이거 5연장 임펄스다. 응? 5연장 임펄스도 이렇게 1, 2, 3, 4, 5라 그래도 8, 8, 6도 못 가는 이런 5연장 임펄스는 없어요. 13파 대 5파가 최소한 1대1은 찍어야 되거든. 어디? 여기 1대1은 찍어야 되잖아. 여기는 찍어야 돼. 이건 최소값으로 여기는 무조건 찍어야 돼. 그래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1, 2, 3, 4, 5로 본다 하더라도 이 13파 대 5파의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가 886도 못 갔다라는 건 이게 5연장 펄스가 될 수가 없죠. 항상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렇게 뜯어봐도 임펄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파동의 중요한 저점은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파동의 중요한 저점은 확실하단 말이야. 확실한데 이렇게 올라간 파동이 임펄스가 안 된다는 건 뭔가 이게 조정분으로 올라갔다. 이게 뭔가 조정 파동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이 조정 파동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전에 카운팅한 게 이렇게 A, B, 여기까지 C, 그죠? 이렇게 봤죠. 1, 2, 3, 4, 5. 요까지 봐도 될, 요까지 요렇게 봐도 되죠. 아무튼 이렇게 A, B, C로 봤죠. 근데 요게 이제 플랫이 이제 되냐? 면 618. 면 이 A파 대비 B파가 어쨌든 간에 요 618 이 근처에서 멈췄죠. 그죠? 618을 살짝 뚫었죠. 그죠? 네, 뚫었어요. 여기 618을 닿았기 때문에 요거는 비미달형 플랫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비미달형 플랫이 나왔다라는 건 뭐죠? 왜냐하면 하방 이 어떤 형태의 조종 파동에서 A 이게 보통 일반적인 플랫의 구조예요. 근데 B가 정확히 이 A 파동에 61.8 정도만 딱 때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C가 연장이 된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C가 연장이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비페일리어 어떤 이 플랫 파동에서는 이런 형태의 B가 이렇게 미달이 된다라는 거. 밑에서 뭔가 강한 내수의 힘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거의 반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선 첫 번째 파동은 어, A, B, C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우선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B, C 파동이 이런 형태의 연장 플랫으로 첫 번째 파동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이 이제 아주 작은 X 파동이 들어왔죠. X 파동. 저번이랑 카운팅이 똑같아요. 요것도 여기도 보면 상당히 요 부분도 임펄스스럽죠. 그죠?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상당히 임펄스스럽잖아요. 그래서 보면 1, 2, 3, 4, 5. 그죠? 요 부분도 임펄스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걸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A, B, C. 그죠? 근데 여기 하나의 A가 되고 B가 되고 이게 또 C가 되는 거죠. 저번에 카운팅을 종합해 보면 A, C 파동. 그래서 W, X, Y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X 파동이 한 개 더 작은 X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간 게 여기도 보면 작은 분봉에서 보면 이게 ABC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수렴했죠, 그죠? 여기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A, B, E, D. 근데 이렇게 이제 B파가 A파보다 크죠, 그죠? B파가 A파보다 크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불규칙 삼각형 해가지고 강한 B의 어, 삼각형이란 말이야. 강한 B이기 때문에 이 분출은 일반적인 분출보다 좀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게 얼마만큼 최소 한 1대1 정도는 분출하겠죠. 왜냐하면 강한 B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치면 여기도 보시면 1대1은 넘었죠. 그죠? 1대1은 넘고 한 1대 1.13
1대 1.236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1대 1.236 정도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카운팅이죠? 여기도 어떻게 카운팅 되냐면 요것도 이제 제한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 A, B, C, D, E 제한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의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제한 삼각형의 특징은 뭐죠? 여기에 어떤 이 꼭지점이 완성되기 전에 분출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 꼭지점 선에서 분출이 끝나버렸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 꼭지점으로 다 되돌리는 그런 형태. 전형적인 제한 삼각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뭐죠? 이제 여기 제한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A, B, C죠. 지그재그란 말이에요. A, B, C 이렇게 지그재그. 근데 A 파동 대비 C 파동이 정확히 0.618 정도 맞죠, 그죠? 딱 미달령 지그재그를 딱 정확히 0.618 찍어버려. 정확, 그죠? 0.618 딱 찍고 그냥 딱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 31K에서 여기 31K에서 매도합이 엄청 셌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을 공부할 때 어떤 힘의 세기를 보면 이 A파 대비 C파가 0.618밖에 분출을 못했다라는 0.618밖에 분출을 못했다라는 건 뭔가 위에서 누르는 힘이 31K에서 누르는 힘이 매우 강했다라는 거죠. 매우 강했다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결국에는 이 전체, 이 ABC 전체를 다 되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ABC 전체를 거진 다 되돌렸다. 이 거진 뭐 886까지 다 되돌렸죠. 요 886 레벨 라인 때까지 되돌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ABC 지그재그가 A파고 그리고 요게 B파가 되죠. 그죠? 요게 여기도 보면 저번에 이제 요거 카운팅 했죠. 그죠? W, X, Y. 이 Y 파동이 미달령 지그재그.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미달령 지그재그 때문에 요게 이제 삼각형의 내부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 삼각형 내부 파동이 아니고 결국에는 뭐다? 이거는 ABC로 끝난 거예요. 네. 여기도 이것도 참 펄스인데 여기도 요거 임펄스죠. 이렇게 1, 2까지 3, 4 여기도 보면 여기 이 5파동은 5연장 터미널 임펄스가 완벽하게 카운팅이 됐죠.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은 5연장 터미널 임펄스가 완벽하게 카운팅됐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마지막 파동은 5연장 터미널 임펄스로 마무리.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죠? 그러면 결국엔 이걸 놓고 보면 뭐죠? 결국엔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 지그재그가 이렇게 여기에 지그재그 파동이 카운팅 됐잖아요. 그죠? ABC. 근데 이 ABC는 A파 대비 C파가 0.618밖에 못 왔기 때문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ABC 이 지그재그라는 파동을 거진 대부분 다 되돌리겠구나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파동이 비슷한 게 나오면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맞죠? 단 전제 조건은 정확한 카운팅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로 보면 A, B, C 파동이죠. 그러니까 요까지. 그러면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뭐죠?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이걸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하나로 보면 이거는 이제 W, X, Y, X, Z 파동. W, X, Y, X, Z 파동. 근데 보통 이런 형태의 삼중 플랫은 이 C가 미달이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삼중 플랫은 보통 이 Z 파동에서 이 마지막 여기 Z 파동 여기에 Z 파동에서 이 C 파동이 절단이 그러니까 C가 미달난다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C가 올라왔죠. 근데 닐리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절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요.
매우 높다. 그러니까 100%가는 아니라는 일리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형태의 3중 플랫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ABC, X, ABC, X, ABC 이런 형태의 3중 플랫에서는 마지막 이 Z 파동의 이 플랫에서는 이 C가 이달형으로 이렇게 A, B, C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죠. 근데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이달형이 100% 된다라고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해. 그죠? 근데 여기에서 미달을 만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미달 안 만들고 거짓 뭐 일반적인 플랫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렇게 여기서 놓고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죠? 유추할 수 있는 건 이런 형태의 3중 플랫에 내포된 힘이 매우 강하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WX, YX, Z 요까지가 복합 조정이란 말이에요. 복합 조정인데 이 파동이 너무나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밑에서 이 매수의 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매우 강하게. 그죠? 이 매수가 뭔가 세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계속 매수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매수를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3중 플랫의 이 내포된 힘은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Z 파동에서 이 플랫조차 C 페일리어를 못 만들었으니까. 그죠? 이 C 페일리어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인 플랫을 만들고 이 파동이 이런 형태의 3중 플랫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뭔가 매우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만큼이 매우 강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카운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다 카운팅 한 거죠, 그죠? 네, 요거 카운팅 한 거. 요게 자꾸 막 저도 들락날락 하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생각한 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튼 하여튼 요렇게 WX, YX, G 그죠? Z 파동 요렇게 나왔고 그럼 요렇게 이제 3중 플랫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요게 3중 플랫. 3중 플랫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이 3중 플랫이 뭔가 이게 그죠? 뭔가 이게 복합 조정이라 한다면 이게 복합 조정이었다 한다면 그죠? 이게 뭔가 여기서 이만큼이 그냥 복합으로 보자. 이만큼 복합으로 보자. 여기서 이만큼 복합으로 봤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뭔가 파동이 끝났어. 그죠?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뭔가 파동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뭔가 3중 조합이 됐건 뭔가 복합 조정이 됐건 여기가 파동의 끝점이라고 봤잖아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저점은 맞는데 근데 올라간 게 3중 플랫으로 올라갔죠. 그죠? 이 3중 플랫의 내포된 힘은 매우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방향, 이 3중 플랫의 이 방향이 상승매의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3중 플랫의 세력 등급은 플러스 3의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러스 3의 세력 등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맥시멈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최대 어디까지밖에 못 옵니까? 60%, 70%밖에 못 오죠. 얘는 최대한 얘가 되돌림을 준다 하더라도 이 3중 플랫에 내포된 힘은 세력 등급 플러스 상승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의 세력 등급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 60%, 61.8이나 이까지밖에 못 되돌린단 말이야. 이 되돌리는 것도 매우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빠질 거란 말이죠. 왜냐? 여기에서 이 3중 플랫에 내포된 힘은 상승 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의 세력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포된 힘은 매우 큽니다. 이 3중 플랫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포된 힘은 강하기 때문에 조정도 주더라도 최대 60% 정도밖에 못 되돌린다는 거죠. 그래도 이 되돌리는 것도 어떻게 올렸다 뺐다 이렇게밖에 꾸역꾸역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삼각형은 무시되는 거죠. 이 3중 플랫에 이 내포된 힘이 삼각형이 출현하면 이 힘이 무시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삼각형이 출현하면 이 3중 플랫에 내포된 힘은 한 방에 다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삼각형에서는 이 내포된 힘이 무시가 된다라고 글렌 릴리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3중 플랫으로 우선은 카운팅 하자.
그렇게 보이고 제가 방금 아까 다 카운팅 했죠, 그죠? 네, 요렇게 어떤 이제 나름의 논리로 다 카운팅 했습니다. 카운팅 했고. 근데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가 파동의 끝점이라 그러면 여기가 파동의 끝점이라 하면 이 삼중 플랫이 올라왔고 조정도 상당히 짧아요, 그죠? 조정도 상당히 짧고 다시 올렸다. 다시 이렇게 지금 올리잖아요. 매우 강하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임펄스의 1파가 될 수 있죠, 그죠? 여기 임펄스의 1파, 요게 2파, 이게 3파, 뭐 4파, 5파 이런 형태의 1연장 임펄스, 그죠? 근데 이게 1연장 이제 임펄스인데 이게 다이고널로 오겠죠. 왜냐면 다 확연히 임펄스가 아니잖아요. 조정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파, 뭐 5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게 이제 임펄스라고 그런다면.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4파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아마 이렇게 딱 놓고 봐도 뭔가 모양이 이상해. 모양이 퍼진단 말이에요. 퍼져요, 퍼져. 이런 형태의 이제 리딩 다이고날은 없어요. 이런 형태의 리딩 다이고날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1파랑 4파랑 겹쳐야 되잖아요. 왜냐면 조정 파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 가능성 없어요. 그죠? 왜냐면 3중 플랫이 1파라 그래도 요게 2파, 요게 3파, 4파, 5파라 한다 해도 무조건 1파랑 4파랑 겹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리딩 다이고날이. 그죠? 5, 3, 이게죠. 3, 3, 3, 3, 3 구조기 때문에 다 겹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충 이렇게 그려봐도 이 파동이 퍼진단 말이에요. 퍼져. 퍼지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 가능성 없.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 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하다. 요 부분. 요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요걸 카운팅을 해야 돼요. 요걸 카운팅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요거를 4시간 봉으로 줄일게요. 자, 요거죠.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죠.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부분.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과연 복합 조정인가? 그죠? 아니면은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임펄스입니다. 임펄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3중 플랫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뭔가 WXY로 올라가더라도 그죠?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이 3중 플랫이 뭐 또 큰 하나의 W, 뭐 X, 뭐 Y.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 봐요. 왜냐면 이미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 이 정도 사이즈의 복합 조정이 완성이 됐는데 또 여기에서 더 큰 한 단위의 복합 조정이 X가 나오고 Y가 또 나온다? 이거는 저는 이걸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만에 하나 그냥 요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카운팅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복합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뭔가 X 파동이니까 ABC가 돼야 되잖아. 그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형태의 큰 WXY는 안 봅니다, 저는. 차라리 ABC로 보면 ABC로 봤지. A, B, C. 차라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지. 네. 이게 ABC로 보면 큰 표준으로 봐. 왜냐면 이런 형태의 복합은 결국에는 표준 파동으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큰 복합에 더 큰 복합은 저는 나올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차라리 표준 ABC로 보면 봤지. 근데 이건 이제 플랫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근데 무튼 간에 하여튼 요렇게 뭐 1%의 가능성도 한번 요렇게 열어놓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ABC나 뭐 WXY나 돼야 되잖아요. XX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펄스예요. 잘 보세요. 여기가 첫 번째 떨어진 파동이 요게 1파입니다. 여기까지 1파고 요렇게 2파고 요게 3파고 요렇게 4파 5파 그죠? 요거 임펄스입니다. 이게 왜 임펄스? 이게 리딩 다이고날. 여기서 보시면 1파와 3파의 피보나치 관계가 정확히
0.618.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리딩 다이고날에서는 1파와 3파가 상당히 피보나치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높죠. 그죠? 1, 3파가. 그죠? 왜냐하면은 닐리도 그랬잖아요. 닐리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1파가 연장된 어떤 형태의 충격 파동에서 1파와 3파가 피보나치 관계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외로 3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보다 이렇게 1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 1, 3파의 피보나치 비율이 형성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 제한값은 3파가 1파보다 0.618를 크게 상회할 수 없다라고 닐리도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1파, 2파, 3파. 그러니까 1파와 3파가 정확히 0.618의 피보나치 관계가 형성했고 3파와 5파의 피보나치 관계도 0.618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리딩 다이고날이죠. 리딩 다이고날. 그러니까 여기에 리딩이 출현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A, B, C가 올라와 있죠. 그죠? 네. A, B, C가 올라왔고 요소 요만큼이 3파죠. 그죠? 여기서 보면 1, 2, 3, 4, 5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요게 1파, 2파, 3파, 4파, 아니죠. 4파, 5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5파가 여기도 보면 여기까지 1파, 2파, 3파, 그리고 4파, 5파 나왔죠. 그러니까 이 4파가 뭔가 이제 복합 조정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파가 복합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5파는 1파보다 더 크게 빠지겠죠. 그죠? 이제 임펄스의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4파에서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 나오면 최소한 이 5파는 1파의 0.618보다는 확실히 상위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파 크기랑 거진 1대1, 1대1 이상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보이시죠? 네, 요런 거. 그죠? 그러니까 3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는 2파가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고 4파가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죠? 요건 뭔 말이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3파가 연장된 이런 형태의 충격 파동에서는 2파가 더 사이즈가 이 복합 조정의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4파가 복합 조정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데 만약에 2파보다 4파에서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으로 나오면 이 5파의 크기는 1파의 크기랑 똑같거나 1파의 크기보다 1.618배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동도 1, 2, 3, 4, 5파로 마무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1, 2, 3, 4, 5파. 그죠? 근데 3파 대비 4파가 매우 많이 올라왔잖아요. 0.618 이상 올라왔죠. 딱 0.618이죠. 0.618에서 꼬리 달았잖아. 이 꼬리 달았기 때문에 5파가 미달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 이게 뭔가 이 파동이 1, 2, 3, 4, 5파 임펄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임펄스인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임펄스인데 5파동이 3파동의 저점을 못 깼죠. 이거 선물 차트입니다. 5파동이 이 3파동의 저점을 못 깼으니까 이건 뭐예요? 5미달형 임펄스죠. 그죠? 5파가 미달된 임펄스란 말이야. 이 5파가 미달됐다는 건 뭐죠? 뭔가 밑에서 어마어마한 매수의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펄스를 만드는데 5파가 미달이 난 거야. 4파가 이 3파의 0.618 이상을 되돌렸고 0.618을 되돌렸기 때문에 5파가 미달 난 거겠죠. 맞잖아요. 1, 2, 3, 4, 5파. 그래서 밑에서 뭔가 매우 강한 힘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파동의 중요한 저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5파 미달됐으니까. 이미 이렇게 카운팅 했으면은 이 5파 미달됐으니까 여기서 세부 파동으로 카운팅 한 다음에 이걸 본 사람들이라면 5파 미달됐으니까 이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릴 거라는 건 여기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트레이딩 잡은 이제 트레이딩 셋업을 했죠, 여기서. 그래서 트레이딩 셋업해서 최소한 어디까지 끌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릴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 위쪽 여기에 트레이딩 셋업을 걸어놨다. 최소한 익절 구간을 이 위쪽으로 여기 이 임펄스의 출발점 위쪽으로 익절 라인을 걸어뒀단 말이야. 이게 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트레이딩 셋업이 됐단 말이야. 여기에서 롱 잡아가지고 이 롱을 최소한 어디까지 끌고 간다? 최소한 반익절이라도 어디서 한다? 이 임펄스 전체를 다 되돌릴 거기 때문에 이 임펄스의 출발점 이 윗라인에서 익절 라인을 형성했단 말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야? 근데 여기서 왜 임펄스가 오파가 미달된 임펄스가 나왔을까? 그죠? 여기서 왜 임펄스가 오파가 미달된 임펄스가 나왔을까? 그럼 이게 뭔가 임펄스인데 오파가 미달된 임펄스야. 그럼 이게 뭔가 파동의 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임펄스 전체를 얘는 다 되돌렸기 때문에. 그죠? 그럼 임펄스가 이게 뭔가 파동의 끝점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그죠? 여기가 끝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저점이라고 형성해가지고 여기서 올라온 파동이 3중 플랫으로 이제 카운팅 됐죠. 요까지. W, X, Y, X, Z. 그죠? 그래서 이 3중 플랫의 내포된 힘은 매우 강하다. 이거 다 설명드렸죠. 그죠? 근데 D은 파동이 조정 파동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A, B, C 파동이 안 나왔어. 임펄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임펄스로. 여기서 임펄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임펄스가 오파가 미달된 임펄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다시 날봉을 옮길게요. 그럼 뭐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게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파동의 끝점으로 봤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점이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C가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임펄스로 종결, 그것도 임펄스인데 오파가 미달된 임펄스로 종결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요게 W, 요게 1, 2, 3, 4, 5파. 뭐 이렇게 보죠. 이렇게 A, B, C 파동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5연장 임펄스 요게 카운팅 한 개 됐죠. 그죠? 그때 1, 2, 3, 4, 파. 그죠? 그리고 여기도 1, 2, 3, 4, 만약 이까지 5파라 요까지 5파라 본다면. 그죠? 요렇게 1, 2, 3, 4, 5파. 그죠? 요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1, 2, 3, 4, 5파. 요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3파 대 5파 이렇게 읽으면 886 정도밖에 못 왔네. 어, 여기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무튼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뭔가 복합 조정의 끝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중 조합의 복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W, X, Y 다시 이게 뭐 W 아니죠. 여기까지죠. 그죠? 볼게요. W, X, Y, X, 뭐 Z 뭐 요렇게 보든가 아니면은 뭐 W, X, Y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W, X, Y 우선 요까지 뭐 요렇게 W, X, Y로 요렇게 보더라도 요렇게 보더라도 여기가 뭔가 파동의 끝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봤냐면 저도 이게 정확하게 여기가 이제 카운팅이 애매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렇게 A, B, C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A, B, C죠,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가 1연장 임펄스 한 개 보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1연장 임펄스 요거 요 한 개 보이고 요게 충격 파동이 됐고 요렇게 뭔가 WXY가 됐든 아니면 ABC가 됐든 그죠? 이렇게 A, B, 이렇게 C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전체 되돌림에 이거 61.8이 넘어버리네. 아니지. 요렇게 그어도 61.8이
아이지. 요렇게 여기서부터 그어야지, 그죠? 요렇게 그었을 때 61.8 못 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렇게 본다 그러면 요렇게 A, B, C로 요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요까지. 그죠? 요까지 A, B, C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A, B, C 요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그재그로. 근데 요게 하나의 A파가 되고 요게 B파가 되고 이게 C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뭔가 Z 파동이거나 Y 파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합 조정이 이게 정확하게 제가 여기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된다. 카운팅 안 되지만 마지막 어떤 3중 플랫 뒤에 마지막 파동이 여기서 시작된 파동이 임펄스로 미달형 임펄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먼 파동의 끝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3중 조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W, X, Y 그죠? X, Z 요렇게 그죠? 요까지 요렇게 끝났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W, X, Y, X, Z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무튼 요게 아니면 이제 요렇게 이중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W, X, Y 요렇게 요거 조금 이제 보기 편하게 색깔 바꿀게요. 흰색으로 이렇게 요렇게 끝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중 조합이 됐든 이게 뭔가 3중 조합이 됐든 이중 조합이면 여기가 Y 파동의 끝점일 것이고 여기가 Y 파동의 끝점일 것이고 아니면 3중 조합이라 그러면 3중 조합이라면 이게 Z 파동의 끝점이라는. 근데 Y나 어떻게 Z로 놓고 보더라도 마지막 파동은 어떻게 귀결이 된 거죠? 어떻게 귀결이 됐어요? 여기가 ABC가 보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동이 지그재그 파동이 한 개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A파고 이 3중 플랫이 B파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C가 이 B파의 이 3중 플랫이 워낙 내포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C 파동이 미달이 떴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기 C 파동이 미달 떴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다 치우고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요거 A, B, C 파동. 그래서 이 A 파동 대비 B 파동은 어디까지? 한 1.382 정도. 1.38이 약간 상이하죠. 그죠? 1.382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A파 대비 B파가 1.382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C파는 닐리도 그러죠. 이런 형태의 불규칙 플랫은 이레귤러는 이제 이렇게 B파가 A파보다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이레귤러는 C파가 이 B파 전체를 다 못 되돌린다고 얘기 이제 했죠. 그죠? 근데 C파가 어떻게 미달형 임펄스로 완성을 시켰단 그죠? 미달형 임펄스로 완성을 시켰다라는 그죠? 그래서 요게 그러면 이제 플랫이 되냐 이제 놓고 보면 C 페일리어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이 C가 A파 대비 0.38을 넘어주고 0.5에서 정확히 0.5에서 컨펌이 됐잖아요. 여기도 보면 정확히 0.5에서 컨펌이 됐죠. 그죠? 0.5에서 컨펌이 됐. 왜냐면 오파가 끝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0.5에서 컨펌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뭐 여기가 Y가 됐든 여기가 뭐 어떤 복합 조정의 Z가 됐든 이 마지막 Y나 Z 파동이라고 한 구간은 결국에는 이런 형태의 러닝 플랫으로 완성을 시켰다는 러닝 플랫이죠. 이거. 네. 여기 보면 A파의 출발점이 여긴데 C파가 이 A파의 출발점에 거진 뭐 안 닿았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죠? 러닝 플랫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형태의 러닝 플랫으로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A 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이 나왔고 그죠? 여기 이련장 임펄스 B파, C파 그죠? 이런 형태의 지그재그 파동 그리고 이 B파가 매우 복잡한 3중 플랫에 내포된 힘이 매우 강한 이 3중 플랫에 B파를 만들었다라는 W, X, Y, X, Z.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C 파동은 O파가 미달된 이 확연히 임펄스를 못 만들고 이 O파동이 절단된 1, 2, 3, 4, 5파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났죠. 파동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파동의 출발점이 돼.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카운팅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가 임펄스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5파가 미달된 임펄스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러닝 플랫 마지막 Y나 얘가 이 파동이 여기에서 이만큼의 어떤 이 파동이 러닝 플랫으로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복합 조정의 Y 파동이나 아니면 Z 파동이건 간에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마지막 Y 파동이 이 복합 조정의 3중 조합 아니면은 2중 조합에서 이 마지막 Y나 Z 파동이 뭐다? 복합 조종인데 여기에 이 Y나 Z 파동이 먼 파동, 이 플랫인데 이 플랫이 러닝 플랫으로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상승의 지점은 저는 어디로 본다? 여기로 본다. 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카운팅 해야 돼요.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운팅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올라간 파동을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거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로 올라갔네. 1파, 2파, 4파, 4파. 이거 한 개 보이죠, 그죠? 1, 2, 3, 4, 5.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 이렇게 올라갔죠. 완벽한 어떤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죠?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 그리고 1파와 3파가 정확히 1대1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보세요. 1파가 3파가 정확히 1대1 관계, 내부적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 형성하고 있고 1, 3파 대 5파의 피보나치 내부적인 관계도 보시면 한 1대1을 살짝 넘어서는 그죠? 예, 아주 예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5파가 미달된 임펄스가 한 개 여기서 출현했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요거 아까 제가 다 카운팅했죠, 그죠? 5파가 미달된 임펄스가 한 개 나왔죠, 그죠? 5파가 미달된 임펄스 이후에 이제 여기가 뭔가 파동의 끝이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파동의 끝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발은 뭘로 해야 돼? 임펄스로밖에 출발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1, 2, 3, 4, 5, 8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널로 나온 이후에 이제 크기를 보면 전체 크기를 보면 요게 이제 하나의 1파가 되는 거고 요게 2파 그래서 이만큼이 3파 4파가 복합 조정으로 나왔죠, 그죠? 복합 그러니까 이 4파가 복합이 나왔기 때문에 5파는 올라가겠죠.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다 설명드렸잖아. 3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 이렇게 3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 이 2파가 사이즈가 길어질 수 있고 이 4파가 사이즈가 길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데 3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는 2파나 4파가 어느 게 더 사이즈가 길어질지 몰라. 근데 만약에 여기 3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에서 만약에 2파가 복합 조정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길어져. 그럼 3파가 매우 크게 연장이 되고 4파가 이렇게 나오고 5파가 아주 짧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2파가 이렇게 짧게 조정을 주고 4파가 이렇게 늘어진다면 복합 조정으로 늘어진다면 이 5파의 크기는 맥시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4파가 복합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1파, 3파가 연장 충격 파동, 4파가 복합 조정이 나오면 이 5파가 맥시멈으로 커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당연히 이 3파 크기에 얼마만큼? 0.618까지 커질 수 있잖아요. 이 최대 한계치까지 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단 말이야. 이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의 출발점은 중요한 출발점은 이제부터 여기다. 그러면 이게 이제 1, 2, 3, 4, 5파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5파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카운팅을 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3파 크기. 3파 크기의 맥시멈 0.618이라 그랬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얘는 여기까지 최대 여기가 맥시멈 한계입니다. 여기 기억하세요. 44,500불 여기가 한계 자리입니다.
이 44,500불이 얘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 한계치예요. 여러분. 이 카운팅이 맞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1파가 익스펜딩 리딩 나오고 2파 조정 짧게 주고 3파 올라갔죠. 3파 이후에 4파가 이런 형태의 복합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줄여보면 이게 줄여보면 여기가 이제 4파라 그랬죠. 이게 복합 조정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게 이제 W, X, Y, X, 뭐 Z 요런 형태. 아니면 Z 파동이 여기로 올 수도 있는 여기까지로 올 수. 요런 형태로 올 수. 아무튼 저는 여기로 보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임펄스가 확연히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임펄스가 확연히 보인단 말이에요. 1, 2, 3, 4, 5파. 요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형태의 3중 조정. 3중 조정에 여기가 마지막 파동이 될 수 있다라는. 아니면은 X가 여기 오고 이렇게 마지막 A, B, C가 이렇게 나올 수. 이렇게 나올. 이렇게 W, X, Y, X, Z 3중 조정. 하여튼 요 4파가 하여튼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임펄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44,500불 최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이렇게 임펄스 카운팅을 한다 그러면 그죠? 여기가 1파 이제 5파가 연장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최대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44,500불 정도. 여기가 한계치로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44,500. 여기가 한계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44,500불도 이렇게 들어올렸어. 들어올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만약에 여기 44,500불을 이게 또 들어올린단 말이야. 그냥 한 방에 또 들어올려. 이렇게 들어올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죠? 그러면 이거 임펄스 끝났다라고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1파, 2파, 뭐 3파, 뭐 4파, 5파.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1, 3파가 연장이 됐냐? 이 연장 안 됐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없어. 임펄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이렇게 볼 수도 없고,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가 연장된 충격 파동으로 보든가.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5파 연장된 충격 파동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다.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1파, 4, 3파, 2까지 4파 다 조정. 요렇게 2파, 4, 4 요렇게 요 보이시죠, 그죠? 요렇게 확연히 전부 다 추세 파동이죠. 5파 연장 충격 파동. 네, 요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근데 요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44,500불이 올라온다면 여기는 절대 여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요런 임펄스로 카운팅 한다 그러면. 그죠? 이제 익스펜딩 리딩 다이고날 이후에 2파 조정 그리고 3파 요까지 3파 여기 4파 그리고 마지막 5파 올라오더라도 5파는 3파에 0.618배 그죠? 여기가 최대 한계치이기 때문에 44,500불 여기가 중요한 타겟 값이 될 수 있다라는 요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 파동의 출발점이 이제 여기서 뭔가 복합 조정이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복합 조정이 끝났단 말이죠. 여기에서 뭔가 이게 Y나 Z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임펄스가 떴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서 임펄스가 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큰 1파 될 수 있다. 2파, 3파, 4파, 이래 나오겠죠. 이래 나오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오거나 그죠?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래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ABC로 끝나는 거죠, 또. 아주 귀찮게. A, B, C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파동의 종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Y파나 Z파의 파동의 종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임펄스가 나온 이후에 무조건 최소 눌림 이후에 한 파동, 최소 한 파동은 더 간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A, B, C거나 아니면은 충격 파동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1파, 2파, 3파, 4파. 대단위의 마지막 이 임펄스를 완성시키고 끝나는 거. 숏이 나오겠죠.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맞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깰 일은 없겠죠. 그죠? 그 파동의 출발점. 그죠? 여기를 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절대 안 깨지겠죠. 그죠? 여기는 24,000 한테 25,000불 라인대. 여기는 절대 깰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전체 하나의 임펄스가 완성이 되면 눌림을 주겠죠. 만약 이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눌림 주겠죠. 그러면 얘가 236에서 끝날 수도 있고 382, 0.5, 618. 618. 이 618 라인이 중요하다는. 여기가 중. 근데 만약에 618 밑으로 만약에 더 내려. 더 내리더라도 그건 뭐야? 여기 임펄스가 여기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618 만약에 밑에서 여기서 마감시키면은 3파는 당연히 연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임펄스 전체에 618 이상 밑에서 만약에 조정이 마감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올라가? 이거는 이렇게 3파가 충격 파동으로 미친 듯이 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만약에 2파가 뭐 0.5, 618 여기를 탁 터치하거나 아니면 0.5, 0.38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충격 파동의 가능성과 어떤 가능성? ABC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된다. A, B, C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 충격 파동 가능성. 무튼 눌림 줄 때마다 롱이라는 거죠. 눌림을 줘도 이 시나리오라면 눌림을 주더라도 계속 롱이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라면 이제 이 한 단위에 어떤 임펄스가 이 한 단위에 어떤 임펄스가 종결이 되면 이 임펄스가 이게 종결이 된다 그러면 조정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이 조정이 나오면 현물 매수 타이밍은 어디다? 이 조정 줄 때 이제 현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정 줄 때 이제 현물 풀 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정 줄 때 현물을 이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의 중요한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러닝 플랫으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러닝 플랫. 이 러닝 플랫으로 완성됐는데 이 C파가 5파 절단형 임펄스라는 거예요. 5파가 절단된 임펄스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뭐다? 이걸 만들거나 ABC를 만들거나 그죠? 이렇게 ABC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충격 파동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한 파 더 올리더라도 조정을 주면 어떻게? 계속 롱을 받아야 되는 시나리오. 계속 롱을 받고 현물도 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임펄스를 만든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지금 한 3달 정도 임펄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만큼 3달 동안 지금 임펄스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임펄스가 그 한 3달 동안 만들었다면 조정은 최소한 이 임펄스보다 확실히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펄스를 3달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야. 이게 임펄스를 이렇게 3달을 만들었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임펄스 끝난다 그러면 임펄스를 그한 3달 이상 만들었어, 여러분. 만들었는데 임펄스가 3달 만들어 놓고 조정을 딱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뭔 얘기 이해하시겠죠? 절대 임펄스를 3달 동안 만들었는데 조정을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조정을 주고 이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최소한 조정은 이 임펄스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조정이 또 이렇게 아주 복합 조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W, X, Y. Y인데 뭐 이렇게 W, X, Y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플랫으로 또 이렇게 막 떨어져, 이렇게. 플랫, X 파동은 또 뭔가 또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이 마지막 Z 파동이 아주 또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삼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A, B, C, D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 복합 조정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내년 뭐 4월, 5월 이후에 돼야 돼. 얼마? 내년 2024년도 최소한 4월 이후가 돼야 된단 말이야. 4월 이후나 뭐 5월 이후. 이 정도 사이즈는 조정을 줘야 된단 말이야. 네.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거. 요때까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임펄스를 지금 3달 이상 지금 임펄스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조정도 최소한 이 임펄스를 만든 기간보다 조정이 길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B, C, X, A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주 사람 미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무튼 이제부터 저는 이제 뭐 눌림을 줄 때마다 저는 무조건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고 아무튼 제 카운팅이 맞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바라고 있고 아무튼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어졌고 죄송하고 뭐 또 관점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관점도 보였고 한데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니 이 관점이 상당히 확신 있습니다. 지금 확신 있기 때문에 제 관점을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냥 공부용으로. 근데 오늘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공부 좀 영상도 많이 이제 공부 이론도 많이 제가 이제 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공부 이론 그리고 어떤 이런 카운팅하는 방법 그리고 요령 이런 걸 다 이제 녹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공부 영상으로 굳이 뭐 관점 참고가 아니더라도 공부 영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셔도 돼요. 아무튼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단돈 1원, 100원, 1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튜브는 계좌가 다 녹았어요. 녹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또 다시 또 심길전 해가지고 이 카운팅이 맞기를 바라고 또 심길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까지 하고 여러분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